안녕하세요. 평가과장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교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 제가 준비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시험이 이제 20일이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요새 새벽까지 공부를 하고 있어서 얼굴이 탱탱 부어 있습니다. 요새 이게 잠이 보약이라는 게 제가 요새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가지고 불면증에 굉장히 시달리고 있거든요. 잠이 안 와요. 잠이. 낮에는 업무 보고 최대한 시간 남을 때마다 공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말씀 드리기 뭐 하는데, 이 나이에 제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지금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지 참 제 스스로. 근데 어쨌든 한 거니까 열심히 해야겠죠? 우리 시청하신 분들도 평가 준비 열심히 누구랑? 저랑 열심히 하시면 되세요. 아셨죠? 자, 오늘도 자체점검 보고서 교육을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전에 하나 말씀드릴 게, 항상 말씀드린 노인요양시설하고 노인영상 공동생활 가정은 기준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은 전체적으로 다 포함된 노인요양시설로 설명을 드려요. 근데 우리 공동생활 가정 시청하신 분들 같은 경우 여기에서 몇 개 빠진 것들이 있습니다. 빼야 돼요, 여기에. 그러니까 이거대로 다 준비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저희한테 별도로 제가 카페에도 시설용, 공생용 따로 서식을 올려놔 드렸던 거고요. 그렇게 구분해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으세요. 가끔 항의 문자가, 이메일이 옵니다. 왜 공생인데 시설 기준으로 설명하느냐. 제가 그걸 두 개를 나눠서 하기에는 너무 똑같은 내용 중복돼서 계속 해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포함해서 한다라는 거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가겠습니다. 자, 특별침실입니다. 특별침실. 노인질환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특별침실을 두고 있습니다. 이 특별침실에 대해 준비하셔야 되는 게, 첫 번째가 뭐냐면, 특별침실이 마련되어 있으며 표차를 부착하고 있는지, 그죠? 특별침실의 내부 환경이 조성되어 있으며 사용수칙에 따라 운영하는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체 조사를 하셔야 돼요. 조사를 하실 때 어떻게 하실래요? 우리 시청하신 분들은. 이게 항상 우리 잘하시는 기관들이야 뭐 저보다 더 잘하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술술 적어 놓으시겠지만, 항상 저도 그래요. 이렇게 막상 저런 말을 적어 놓고 빈 공간이 보이면 일단 1000마디 생각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이거 뭐라고 적어야 되나. 제가 이렇게 영상에서 안내해 드리는 건 100점 만점에 100점짜리 정답이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도 한 90점 정도는 저 스스로 된다 생각을 해요. 나머지 10점은 우리 시청하신 분들이 기간에 맞게끔 일단 요런 식으로 하는 거라만 안내해 드려도 작성이 수월하거든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정답지 가가지고 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별침실을 마련하여 있으며, 자, 표차를 부착하는지에 대해서, 자, 지정받은 공간 내에 특별침실을 마련했는지, 자, 지정받은 공간 내에, 자,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적을지 한번 볼게요. 규정에 맞는 특별침실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죠? 일단 뭐, 지정받은 공간, 규정이겠죠. 그래서, 규정에 나는 맞는 공간에 우리는 특별침실이 마련되어 있다. 그래서, 평면도와 특별침실 사진을 첨부를 했다. 봐라, 우리 일단 있는 없는 거를, 실물을 내가 사진으로, 너네 우리 여기 못 오니까, 내가 평면도와 사진을 보여줄게. 그죠? 평면도는 아까 우리가 저번 교육에서 말씀드렸던 시설 기준 때문이라도 평면도를 제출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이 평면도와 특별침 사진, 그리고 또 각 호실 앞에서 우리가 사진 찍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 사진 찍으면서 특별침실 같은 경우는 그 내부 사진까지 다 찍어주시는 게 좋으세요. 그죠? 사진을 찍어서 우리가 이렇게 첨부를 했다. 봐라, 우리 있는 거 봤지? 보여주시면 되는 거고요. 현재 특별침실에는 사용수칙을 비치하고 있다. 그쵸? 우리 지정받은 우리 특별침실한 사용수칙을 비치하고 있으며, 임종이나 감염병 발생 등에 상할수록 내부 환경도 우린 구성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기록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거 이렇게 하실 때 우리가 항상 뭐를 기반으로 가셔야 되냐면 이 특별침실 규정으로 기반을 가셔야 돼요. 그죠? 왜냐면 우리가 이 규정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특별침실을 이렇게 운영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기에 우리가 판단 근거에는 이 특별침실에 대한 규정을 기반으로 만들어 주시는 게 좋으세요. 아셨죠? 자, 특별침실에 보시면, 자, 운영 규정, 우리는 어떤 목적이 뭐고 설치 기준, 응용편에서 설명 다 돼 있으세요. 만약에 응용편을 안 보신 분은 응용편 가셔가지고 특별침실 영상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별침실 구성을 어떻게 우리가 할 거고, 그죠? 내부엔 표찰과 내부 환경 구성하고 사용수칙과 사용기록지 등을 비치하고, 그 안에 뭐 침대방, 침대를 집어넣고, 그죠? 뭐 응급의료기기 같은 것도 다 넣어놨다. 이렇게 하셔도 되는 거고요. 자, 이런 특별침실 관리대장을 우리가 이제 넣어놓는 거고, 저 규정에 맞게끔 우리가 했다라고 표시하는 게 좋으세요. 그죠? 그러면서 요 항목에서는 뭐냐면 공간을 마련했느냐예요. 따라서 우리가 공간 마련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뭐다? 사진하고
평면도를 제출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노라고 해야 돼요. 노라고 하는 건 뭐냐면 결국은 없잖아요. 특별침실이. 없으면 왜 없냐? 우린 공간이 없다. 그죠? 공간이 있었다면 당연히 하겠죠, 이거를.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노라고 하는 기관들은 뭐다? 우리가 특별침실이 없는 기관들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신 것처럼 기관 공간상 특별침실을 마련할 방법이 없다. 대공사를 해야 되는데 주변에 땅도 내게 아니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그렇다면 증축을 해야 되는데 증축하기에는 돈이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불가피하게 우리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죠? 점수를 무조건 100점 만점에 100점 맞을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으세요. 그죠? A를 목표로 하신다면 90 이상이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특별침실에 표차를 부착하고 있는지. 이거는 저번 교육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설기준 평가 항목에 있기 때문에 각 호실 앞에서 사진을 표차를 붙인 사진을 첨부하라고 했지.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얘라고 했다면 판단 근거에 특별침실의 입구에 표차를 부착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진 딱 보여드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괜찮을 거예요. 근데 특별침실이 없기에 노라고 했다면 표착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만약에 특별침실이 있는데 표착이 없다. 그건 말이 안 되죠. 왜냐면 우리가 특별침실이 있다면 당연히 내가 그 앞에 사진을 찍으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사진을 찍었는데 왜 표찰이 없어? 그럼 표찰 붙이겠죠. 붙인 다음에 사진 찍으면 되잖아요. 그죠? 따라서 우리가 평가관이 되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이렇게 되면서 전에 받았던 분들보다는 지금 이 자체 점검 보고서 하시는 분들이 점수 받기는 훨씬 수월한 겁니다. 아셨죠? 한번 내가 더 스스로 점검하고 잘 돼 있는 걸 내가 표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요 1번 특별침실이 마련되어 있으며 표차를 부착한다는 충분하게 어려움 없게끔 우리가 점수 획득이 가능하세요. 자, 두 번째입니다. 특별침실의 내부 환경이 조성되어 있으며 사행수칙에 따라 운영하는지. 자, 첫 번째 내부 환경을 조성했냐 이거죠. 위생용품이나 파티션 이런 것들이. 자, 답변을 뭐라고 적냐면 특별침실 내부 환경은 위생용품, 그죠? 우리가 손 소독대라든가 마스크, 일회용 장갑, 침대, 장롱, 서랍장, 이불, 응급 상황 기구 등을 구비했습니다. 자, 보세요. 자, 이 시청하신 분들 우리 특별침실에 이게 있는지 보세요. 없으면 지금이라도 이거를 갖다 놓으세요. 자, 손소독제, 마스크, 일회용 장갑 어렵지 않잖아요. 침대? 침대방 아니고 우리는 온돌방으로 했다. 그럼 침대 굳이 없어도 됩니다. 그죠? 장롱? 그렇다고 드렸으면 큰 장롱을 갖다 놓으라는 게 아니죠. 정보한다면 우리 개인 물품 보관함이라든 그런 서랍장 같은 거 갖다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불. 당연히 이불이 있어야겠죠? 이불. 그죠? 어려운 건 아니죠. 응급의료기기. 자, 우리가 보통 응급의료기기를 간호사실에 보관을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통상 우리가 응급의료기기는 언제 쓰시겠어요? 어르신이 응급할 때 쓰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또 특별침실은 언제 쓰시는 거예요? 전염병이 발생되거나, 그죠? 임종이 얼마 앞두고. 임종이 얼마 앞두었다는 얘기는 응급한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기관에서는 두 가지를 보시면 돼요. 우리는 응급상을 그래도 간호사실에 보관해야겠다. 그럼 여기 없어도 돼요. 여기에 필수는 아닙니다. 근데, 간호사실이 너무 좁아. 그렇잖아요. 간호사실 조그만 공간을 우리가 했는데 너무 좁아. 그러면, 여기, 특별침실에 갖다 놓으시는 게 좋으세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내부 환경 조성에 파티션이라고 있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저희 특별침실은 1인실입니다. 그러면 별도의 파티션은 없어도 되겠죠? 근데 우린 2인실이에요. 그죠? 우린 2인실을 특별침실로 해놨어요. 그러면 우린 2인실이라든가 파티션을 하나 어르신의 전체 모습을 가릴 수 있는 파티션도 우린 여기다 갖다 놨을 거고, 파티션 같은 것도 사진 찍어가지고 첨부해 주시면 좋으세요. 자, 모든 것보다 사진입니다. 사진. 아셨죠? 자, 여기 있는 이런 내부 구성도 다 해놓고 사진 찍어서 첨부해 보여주셔야 돼요. 아셨죠? 자, 내부 환경 근데 만약에, 우리 점검했더니, 이거는 불가피하게 노라고 해야 될 것 같아. 자, 노라고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특별심이 없기 때문이 노라고겠죠. 그잖아요. 우리가 구성이 안 돼 있다면, 노라고 내부 환경 조성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적어주시면 돼요. 그게 아닌 사유로 이게 노라고 할 방법은 없어요. 다 예스로 해주시는 게 좋고요. 저 사유들, 제가 빨갛게 적어놓은 사유들만 충분히 근데 우리가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진 찍어서 첨부해서 하는 게 좋으세요. 아셨죠? 자, 사용수칙입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사용수칙을 보여드렸죠. 저 사용수칙은 아직도 없으시면 안 되죠. 제가 저렇게 초안 잡힌 걸 다 이제 보내드렸고, 저 평가 바이블 구매하신 기관들은 다 보내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왜 평가 바이블은 쉽게 말하면 80% 정도 완성되어 있는 거라고 봐주시면 돼요. 우리가 처음부터 빵프로에서 준비하느냐, 50% 준비하느냐,
네, 평가 바이로 한 80% 정도가 구성된 거를 제가 보내드린 거기 때문에 거기에 다 돼 있잖아요. 기간에 맞게끔 일부 수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사용시 비치게 있다. 그럼 뭐라고 적어야 돼? 특별 침실이라 사용실 구성을 비치하였습니다. 자, 기관에서 구성한 사용규칙을 제출합니다. 그죠? 이거는 원래 우리 평가에서 제출하게 돼 있으니까요. 그럼 여기 보시면 우리가 제출한 사용규칙은 설치 기준, 절차, 구성, 사용 내의 사상, 유의사항, 사후 절차 등으로 구성하였으며 특별 침실이 항상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비치된 사진도 이렇게 첨부합니다. 이런 식으로 내용을 구성하시면 괜찮겠죠? 어려움 없으시잖아요. 이것도 아니라고 할 수 있는 방법은 특별 침실이 없기에 사용 수칙을 비치를 할 수 없었습니다. 또는 사용 수칙을 비치는 하였지만 내용이 많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죠? 내용의 기본 사항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용규칙이 있는데 알고 봤더니 우리 사용규칙에는 기본 필수사항들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뭐 설치 기준이라든가 절차 구성, 사용 대상, 유의사항, 사후 절차, 내부 구성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봤더니만 별로 안 돼 있어요. 그냥 조금 내용이 너무 미흡한 겁니다. 그럴 때는 미흡하다고 적어놔야겠죠. 네, 그런 사유는 발생되시면 안 되겠죠. 당연히 저희 평가과정 시청하시는 분들이라면 저희 응용편 영상만 보셔도 그잖아요. 거기 내용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유는 없는데 만약에 노라고 하시는 사유라면 이런 사유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유도 다 보완이 가능해서 이 특별 침실 같은 경우도 감점은 절대 있으시면 안 되고 없으면 어쩔 수 없죠. 특별 침실이. 그거 외에는 전부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어렵지 않으셨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하느냐. 그죠? 이 현장평가 항목이신데 이 내용 말씀드릴 게 굉장히 많아요. 그죠? 자, 첫 번째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게 뭐냐면 안전한 실내 환경을 이제 조성하냐 해가지고 외부 출입구에 자동 열림 장치가 되어 있는지, 계단에 자동 열림이 되어 있는지, 주방이 문이 잠기는지, 유리조심 붙여놨는지, 콘센트 마개나 칼 이런 거 다 치워놨는지, 그죠? 그 다음에 쾌적한 실내 환경을 조성하는 부분. 응용편의 설명은 다 해드렸어요. 응용편에. 그죠? 기본 지식과 내가 기본 평가관과 대답하는 건 응용편을 보시는 게 좋으세요. 아셨죠? 저는 여기에 자체 점검 보고서에 기록하는 부분만 지금 영상에서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채광, 냄새, 온도, 습도, 청소 상태 이런 거 보고요. 기관 내부 안내 표지판, 각 층 위치도, 실비할 표창. 그죠? 이런 게 다 돼 있는지를 현장에 보겠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시청하신 분들이 볼 때는 어떠세요, 이거? 야, 여기서 감점 사유가 발생될 게 있으세요? 우리? 발생 사유라고 적어 놓을 거는 제가 볼 때는 없어요. 있다면 만약 저기 있는 자동 열림 장치예요. 왜냐면 아직도 입구에 가서, 입구에 그냥 우리 아파트 문에 있는 그런 잠금 장치, 자동 열림이 아니라, 그렇게 돼 있는 기관들 외에는 그 항목 제외하고는 그렇게 감점 맞을 사유는 지금 없다고 봅니다. 그죠? 자, 내용 볼게요. 자,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 환경조성, 그죠? 작성 샘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실내 환경 조성을 한다. 외부 출입구 자동 열람 장치. 제가 이거 일일이 하나 예노 정리라고, 야, 정말 이거 작성하는데 거짓말 안 하고 저 한 7시간 걸렸어요. 이거 하는데. 좀 더 디테일하게 우리 시청하신 분들한테 설명드리려고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할 거면 될 걸. 각 하나하나 예노를 다 적었어요. 얼마나 제가 이 노력이 가상합니까? 제가 10년 넘게 이 평가 컨설팅 업무를 하고 있던 그런 노하우와 또 어떻게 짬밥이라 그래야 되나? 짬밥이 있다 보니까 설렁설렁 대충 말씀드리기가 뭐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항목마다 다 해놨어요. 영상 시청하신 분들 분명히 아침 보고서로 완벽히 준비할 수 있으실 거예요. 아셨죠? 자, 모든 외출입 출입구 자동 열림 장치. 자, 여기다 우리가 얘라고 한다면 어떻게 적어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현재 기관의 외부 출입구는 2군데가 있습니다. 자, 기관마다 다르겠죠. 한 군데 있는 데도 있고, 2군데 있고, 3군데 있겠죠. 그 몇 군데인지를 적어주시면 돼요. 모두 자동 열림 장치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자동 열림 장치가 뭡니까? 평상시에 내가 문을 닫으면 자동으로 잠기고요. 그 다음에 불이 나요. 화재나 긴급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거죠. 그죠? 그런 데가, 그런 잠금 장치가 돼 있다면 자동 장치가 돼 있다고 적으시면 돼요. 그게 아니라면
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죠? 외부 출입권 자동 잠금 장치이며 화재 등이 비상시에는 자동으로 열립니다. 그죠? 자동 열림 장치니까요. 자동 상태 확인 결과 양호합니다. 관련 사진 첨부합니다. 하고 또 자동 잠금 장치에 대한 우리 설치에 따르면 그런 구매 영수증이라든가 그죠? 그런 것들이 있다면 첨부해 주시는 게 좋으세요. 물론 구매 영수증 필수는 아니에요. 또 그거 제가 지금 또 구매 영수증 얘기했다가 구매 영수증 찾는데 너무 오래전 거라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자동 잠금 장치가 되는 사진이라든가 아니면 정부 한번 핸드폰에다가 관련 영상, 동영상 찍어놓고 평가관한테 동영상 핸드폰으로 보여주세요. 아셨나요? 그러셔도 돼요. 그렇게 하셔도. 자, 그렇게 하시면 이 평가 이렇게 적어주시면 충분히 점수 획득이 가능하시고 내가 노라고 할 수밖에 없는 사유는 뭡니까? 그냥 자동 열림 장치가 아니라 그냥 잠금 장치예요. 그러면 감점이겠죠. 또는 두 군데가 있는데 외부 출입구가 한 군데는 자동 잠금이고 한 군데는 아니에요. 이럴 때도 감점입니다. 모든이라고 했어. 모든. 그죠? 둘 중 하나면 감점이라는 겁니다. 자, 현재 기관의 외부 출입구는 두 군데가 있으나 그중 뒷문 쪽 한 군데만 확인 결과 한 군데가 고장으로 인해서 지금 고장으로 이게 이제 작동 기능이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동으로 하고 있어요. 관련 수리업체에 수리를 하여 빠른 시일에 정상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외부인 접근 불가하다 보니까 지금은 불가피하게 이렇게 하고 있다. 코로나 핑계 대시라 이겁니다. 아셨죠? 그게 아니라면 아까 사유 말씀드렸죠? 근데 그런 사유가 아니라면 빨간색의 표시로 기록해 주시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자, 두 번째, 계단 출입구 자동 열림 장치 앞에 외부랑 똑같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똑같기 때문에 설명을 제가 하진 않겠습니다. 앞에 외부 출입구냐 계단 출입구냐. 왜 우리가 기관이 1층, 2층, 3층, 4층으로 되어 있다면 각 층에 복도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 복도에도 자동 열림 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자, 주방 잠금 장치입니다. 주방 잠금 장치. 주방. 자, 주방 잠금 장치인데 우리가 주방에는 우리가 기관마다 조리실이죠. 조리실. 쉽게 얘기하면 조리실에 우리가 잠금 장치가 돼 있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용을 적으실 때 뭐냐면 현재 기관의 주방 조리실은 한 군데가 있으면 대부분 조리실은 한 군데겠죠. 두 군데 있을 때도 있지만 두 군데도 있긴 했습니다. 뭐 A동, B동 해가지고 뭐 A동에서는 간식 만들고 뭐 이렇게 하는 기관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한 군데는 한 군데, 두 군데는 두 군데가 있고 사진 찍어서 보여주시고 화재 위험이 있는 장소이므로 수급자에 출입할 수 없도록 주방문 자체에 잠금 장치가 되어 있으며 잠금 작용을 양호합니다. 관련 사진 첨부합니다. 그죠? 자, 이렇게만 적어주셔도 충분합니다. 뭐 내용은 기관에서 보완하셔도 되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노라고 해야 돼요. 알고 봤더니 우리는 주방문이 없어요. 그래서 문을 설치하려다가 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파티션이라든가 뭐 잡아라 이런 식으로 해놨어요. 그럼 무조건 감점입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문으로 바꿔 잠금 장치를 하든 그게 아니면 감점이기 때문에 그런 사유라면 적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유리문 충돌 조심입니다. 자, 유리문은 우리가 유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방바닥이 아니라 바닥에서 150cm 이상에 대한 유리, 투명 유리 있죠. 불투명 말고 투명 유리는 우리가 항상 유리 조심을 붙이게 돼 있잖아요. 아니면 이게 유리가 아니라는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그죠? 네, 그렇게 우리가 이제 설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제 yes라고 적어야 된다면, 자, 기관에 투명 유리가 설치된 곳은 창문 전체, 사무실문, 뭐 관하사실 등등 해가지고 우리가 파악해봤던 15개 정도가 있다. 사진 다 찍어요, 그냥. 그죠? 찍고 이런 유리면은 수급자 안전을 위하여 우리는 높이와 상관없이 그냥 투명 유리면 우린 유리심 다 붙였다. 그러면 뭐냐면 저 150cm라는 기준을 안 재봐도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응용편 설명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응용편 보세요. 거기 나와있어요. 아셨죠? 자, 이렇게 저는 조회수를 또 하나 올리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응용편 유리심 보셔야겠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자, 이렇게 넘어가야지. 답변 안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관련 사진도 유리 조심 붙여놓은 거를 다 찍어가지고 보여주시는 게 좋으세요. 누님 말씀드려요. 이 자체 점검 보고서는 뭐냐면 내 스스로가 평가관이 돼서 내가 현장 평가 항목에 대한 점수를 매기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좋은 건 뭐다? 단지 평가관보다 내가 하다 보니까 내가 하면서 잘못된 걸 내가 개선하고 사진 찍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점수 획득이 굉장히 좋게 변한 겁니다. 아셨죠? 참, 코로나가 한 개 중에 100개가 최악이잖아요. 그 중에 한 개 정도 요거 하나 조금 낫네요. 그죠?
자, 어쨌든 빨리 해소해야 됩니다. 코로나 답답해 죽겠어요. 그죠? 자, 만약에 아니라고 한 건 뭡니까? 우리가 기관에 투명 유리가 설치된 곳은 16개 문이 있는데 바닥으로부터 150cm 유리문에 표시해야 되는데 확인건과 업무율 부득이해서 간호사심실이 150cm가 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붙이질 않았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붙이도록 하겠다. 그죠? 이런 거. 또는 여기가 쇼파로 가려져 있다 보니까 굳이 안 붙여도 될 것 같아서 우리가 창문에는 안 붙였다. 그죠? 네. 그런 거 구분하느니 아까 제 빨간 거 있잖아요. 저게 낫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도 노라고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봤을 때 투명 유리다. 다 붙이라 이겁니다. 유리 조심. 제가 평가서식 바이블 구매하신 분들은 제가 유리 조심 편말 다 보내드렸잖아요. 그죠? 그거 출력해가지고요. 작든 크든 붙여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얘도 그래서 점수 받기 어려운 거 아니세요? 자, 전기 콘센트입니다. 위험 요인 제거. 이거에서 특히 감점들이 많으세요. 이거에서. 왜냐면 평가 전날까지 우리가 열심히 점검을 해놨는데 평가 당일날 요양구사님들이랑 어르신 막 활동하다 보니까 요양구사님이 막 콘센트를 뽑아놨다 꽂아놨다 막 이래요. 그러면 요양구사님들이 습관이 내가 콘센트를 써서 꽂았다가 이제 빼놓으면 거기에는 마개를 막아야 되는데 이거를 습관이 안 들이다 보니까 그냥 뽑아 놓기만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주의해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예스로 할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항상 기관에서는 수급자를 위하여 위험 요인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매일 시설장이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나와가지고 저는 확인한다. 특히 전기 콘센트 마개 설치, 그래서 마개 설치 이제 해놓은 거를 사진 찍어서 딱 보여주시면 좋죠. 칼이나 가위 등의 위험물금을 항상 제거하고 잠금장치가 되는 서랍에 별도 보관하고 있다. 그죠? 별도 보관. 그러면 서랍장 안에 그런 것들이 있는 거를 사진 찍어서 잠금장치, 뭐 사진이 안 되면 영상도 좋고요. 그죠? 이런 거에서 보여주시면 되세요. 좋잖아요. 평가관이 보면 매 눈으로 잘못된 거 하나씩 꼬집어내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 정리된 거를 사진 찍어 첨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왜 갑자기 오늘은 이제 목이 갈라 그러네요. 벌써. 자, 근데 노라고 만약에 내가 해야 되는 사유는 뭐겠습니까? 항상 기관에서는 이제 말로 핑계는 대야겠죠. 수급자를 안전 위험 요인을 제거하는데 저희 착오로 콘센트 마개를 해야 된다는 걸 깜빡했다. 또는 콘센트 마개를 해야 되는데 우리 요양원생님이 습관이 안 들다 보니까 콘센트 마개를 잘 안 꽂는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개선 시정하겠다. 근데 이렇게 적을 필요도 없겠죠. 이런 부분은 무조건 빨간색으로 yes로 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감점 맞을 그런 사이는 여기 자동 열림 장치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셨죠? 야, 그 다음 것도 굉장히 많네요, 이거. 그죠? 그러니까 이거 하나 정리라고, 내용 구성이라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우리 하신 분들은 되게 운이 좋으신 거예요. 왜요? 저희 평가과정을 아셨잖아요. 아직 저희 평가과정 모르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 구독자가 아직 4,000명이 좀 부족하잖아요. 그죠? 주변에 많이 홍보 좀 해주세요. 혼자 알면은 그렇잖아요. 그죠? 제가 또 구독자 들고 많이 늘어나야 저도, 많이 또 힘이 나서 영상 촬영을 하니까 주변에 많이 홍보 부탁드릴게요. 자, 판단 근거입니다. 조치사항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입니다. 이 내용을 언제 지금 다 하죠? 어마어마하네요. 그죠? 자, 쾌적한 실내 환경입니다. 자, 쾌강 및 조명이에요. 예스로 우리가 판단해서 하는 건 어떻게 하자고요? 자, 기관 내부는 일조, 채광 환경 등 수급자의 보건위생과 재해 방지 등을 충분히 고려해 설계가 되어 있는 채광 상태는 양호합니다. 그쵸? 말은 일단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전문 설계사들한테 맞춰가지고 설계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채광 일조 환기가 완벽하다. 그래서 확인했더니 채광 상태는 양호하고 조명 또한 어르신들의 생각에 불편함 없이 어르신이 쾌적하게 느낄 만한 조명으로 구성을 했다. 그래서 현재 조명과 채광 언제입니까? 낮에 햇빛 쫙 들어온 사진 찍어두시면 좋겠죠? 이런 사진을 우리가 첨부합니다. 근데 노라고 했더니 가끔 가보면 제가 기관에 가더라도 좀 느끼는 기관들이 있어요. 좀 어둡게. 그죠? 조명이 너무 어둡게 판단이 든다. 그래서 형광등에 대해서 다음에 좀 재설치해서 추가 예산 확보해서 좀 교체하려고 한다라고 적어주시면 괜찮겠죠? 자, 냄새 나냐 안 나냐, 창문 개폐, 환기. 이것도 노라고 하시면 안 돼요. 이것도 yes라고 하셔야겠죠. 근데 가끔 제가 응용편 설명을 할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가끔 기관 가서 보면 냄새가 나기도 하는 기관들이 있어요. 그런 기관은 제가 대놓고 환기를 며칠 동안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 냄새 다 빠질 때까지. 최대한 기더기 교환물들은 최대한 외부에다가 쓰레기 처리함, 분리함 있죠? 분리처리, 수거함 같은 경우 구성해가지고 하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아셨죠? 자, 기관 환기를 적절히 조절하여 기관 내부에서 배설물 등의 냄새는 나지 않습니다.
그죠? 아, 냄새 안 난다고 해야죠. 내가 내 소리 냄새 난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것은 기관 내부 시설에 대한 창을 개폐하여 바깥 공기가 충분히 통하도록 하였으며, 개폐 상태도 직접 일일이 확인하여 정상 작동 상태를 확인하였습니다. 침실에는 난방 및 통풍 장치를 설치하였으며, 창문에 대한 개폐 상태 동영상을 첨부합니다. 그죠? 우리가 일단은 창문 개폐나 통풍 장치 이런 거 잘 되어 있다 사진 첨부하시면 되겠죠? 또 냄새 나냐 안 나느냐, 만약에 이제 노라고 내가 할 수밖에 없는 건 사유가 뭡니까? 환기장치 또는 냄새예요. 냄새는 냄새가 나는 기관들은 평가관이 사무실 어쨌든 평가관이 요양원에 들어가잖아요. 돌아다니지만 않을 뿐이지 냄새 바로 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노라고 할 수 있는 사유는 냄새밖에 없어요. 그죠? 일부 냄새가 나는 상황은 파악하고 있지만 내부 환기를 시켜도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환기를 시키면은 어르신들의 적정 내부 온도 유지가 힘들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하는데 개선하겠다. 그죠?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원래는 이거를 지금 오늘 다 하려는데 지금 갑자기 목이 너무 아파오고 있다 보니까 잠깐 5분 10분 제가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상은 제가 바로 올려드릴 거고요. 여기까지 조금 오늘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 1탄 말씀을 드렸고요. 2탄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이 지금 터질라 그래요. 갑자기 죄송하고요. 다음 영상 곧바로 시청하시면 됩니다. 우리 시청하신 분들도 한 5분 쉬었다가 시청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자, 저는 평가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